복잡한 뉴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조용하지만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노인의 나이 기준을 바꾸겠다. 지금은 만 65세부터 노인입니다. 이거를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일자리까지. 지금 50대, 60대 수백만 분의 노후 생활이 직접 달린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지금 55세이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 젤리뉴스가 4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올해 2026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은 사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길을 걷다 만나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779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2030년에는 914만 명, 2050년에는 무려 1330만 명으로 더 늘어납니다. 2050년이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총 재정 부담이 125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하는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노인의 기준 다시 생각해보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이 부족하니까 노인 기준을 올려서 지급 대상을 줄이겠다는 거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이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올해 2026년 기초연금이 바뀌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 작년보다 7,190원 오른 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내 월급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19만 원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분이 4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부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이 낮은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으로 먼저 올릴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114만 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전체 수급자는 2027년부터 4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70세로 오르면 실제로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노인 연령이 70세로 오르면 지금 65세부터 받던 것들을 70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이미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모님이 65세일 경우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끊기는 건 아니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미 수급 중이신 분들은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금 60대 초반, 특히 55세부터 64세 분들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딱 걸릴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기준이 실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 분들이 가장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이 논의에 대해 사회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었고 65세 노인은 과거와 다릅니다. 실제로 노인 본인들에게 물었더니 78%가 노인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7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전체 노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기초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노후 소득입니다. 그러면 연령이 오르면 실제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기준이 70세로 오르면 2030년 기준으로 수급자가 수백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정 절감 효과는 연간 수조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절감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중간 정리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전문가들은 방향보다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령을 올리는 것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65세에 받겠다고 노후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에게 기준이 갑자기 70세로 바뀌면 큰 충격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예고 기간. 최소 10년 이상 미리 예고하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독일은 2006년에 예고해서 2029년에 완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보호장치. 연령을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별도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해외 주요국 상황을 보면 독일은 67세, 영국은 67세,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향 중입니다. 한국도 이 방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변화가 나쁜 것만도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고령화라는 현실 앞에서 사회가 함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 기준이 70세가 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젤리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삶에 직접 닿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 젤리처럼 쉽게 녹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젤리 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